안녕하세요. 매드 사카나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실제로 바꿔줬다고 생각하는 인생책을 소개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책들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저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저는 97년생이고요. 올해가 이제 이틀? 3일 정도 남았는데 지나면 이제 30살이 됩니다. 20대를 제가 돌아보면은 제가 20대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썼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소설을 읽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20대 절반을 소설만 읽었습니다. 한치의 과장도 없이 20대 절반은 소설만 읽는데 썼습니다. 제가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소설만 읽었는지,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걸 소개하고 싶은지 이런 게 좀 생각이 나서 영상을 제작해보고 싶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30살이 되면은 죽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20살쯤에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래 살아간다는 게 좀 상상이 안 됐어요. 내가 어떻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겁이 나서, 자랑은 아닌데 주변에 난 30살 되면 죽을 거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다녔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이제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살아있고 싶다. 단 하루라도 더 좋은 시간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게 소설이어서 저에겐 정말 인생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30살이 되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100km 마라톤을 2번이나 완주할 정도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 변화를 이끌게 해줬던 소설 5권을 소개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책을 고른 기준은 알베르 카미라는 작가가 자신의 스승 장 그르니의 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소개글로 이렇게 썼거든요. 알베르 카미가 이 책을 처음 읽게 될 낯 모르는 젊은이가 뜨거운 마음으로 부럽다. 저도 그런 기준으로 뽑아봤거든요. 이 책을 처음 읽게 될 사람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부럽다 싶은 그런 책 5권.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서머싯 몸 인간의 굴레에서 라는 책이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권의 책만 읽을 수 있다면 아무런 주저없이 이 책을 뽑을 정도로 이 책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 책은 고전 소설이 말하려고 하는 모든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젊은 베르테르 슬픔이 다루려고 하는 방황도 있고요. 위대한 개츠비가 다루려고 했던 허망함도 있고, 오만과 편견이 다루고 있는 사랑과 자존심, 이 책 안에 모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고전 소설을 한 권으로 퉁치고 싶다, 그럼 이 책이 정말 최고의 책이다. 이 책의 줄거리가 뭐냐면은, 대략적으로만 설명하면은 주인공이 10대부터 30대까지 겪게 되는 일들을 다룬 성장 소설인데, 주인공이 10대에는 그냥 부모님의 권유로 회계사가 되려고 하는데, 이 주인공이 갑자기 예술에 빠져서 화가가 되겠다고 영국에서 뛰쳐나와서 프랑스 파리에서 화가의 꿈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화가로서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의사가 되겠다고 의사의 길로 갑니다. 그 과정 안에서 좌절과 배신, 사랑과 상실, 이걸 끊임없이 겪게 되는 내용인데, 근데 책이 좀 두껍긴 해요. 그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근데 충분히 쉽게 읽혀서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첫 번째로 고른 이유가 좀 명확한데, 제가 이제 20대 술자리에서 항상 나오는 대화가 2030에 항상 공통 주제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할까? 내가 잘하는 걸 해야 할까? 뭐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엄청 큰데, 이 책이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의 결정체거든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부모님 권유로 회계사를 하려고 했다가 그냥 예술병에 와서 화가가 되려고 했다가 또 그마저도 안 되니까 이제 의사가 되는 그런 길을 계속 걷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주식을 해서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뭐 그런 되게 우리 시대 소설 같다 해야 되나? 20세기 소설인데 뭔가 우리 시대 이야기 같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뭐 주식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막 이런 내용들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 책이 답을 내려주진 않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좀 재밌는 질문들을 스스로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첫 번째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서머싯 몸의 인간의 굴레에서. 이 작가 책이 다 재밌는데, 이 책을 좀 재밌게 보셨다면은 면도날이라는 소설과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도 함께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책은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이거든요. 이 책은 보시다시피 엄청 얇아요. 200페이지도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독서를 계속 하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책이 두껍다고 해서 좋은 책은 아니고, 책이 어렵다고 해서 좋은 책이 아니고, 그 반대로 책이 얇다고 해서 안 좋은 책이 아니고, 책이 쉽다고 해서 안 좋은 책이 아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당연한 거를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로 얻어서 아는 그건 다르니까, 아무튼 저는 이 책을 두 번째 책으로 꼽았는데, 이 책의 줄거리는 되게 간단한데, 한 남자가 태어나서 병들어 늙고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 200페이지 안에 엄청나게 압축을 해놔서 그것조차도 엄청 재밌는데,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살아간다는 게 잘 사는 과정이 아니라 잘 죽는 과정이구나를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엄청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노년에 엄청 쓸쓸하게 지내다가 죽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엄청 잘 살았어요. 남들이 부러울 만한 재산을 갖췄고 재능과 능력을 키웠고, 그런데 잘 살았는데 너무 쓸쓸하고 외롭게 퇴장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산다는 게 꼭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죽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이 책을 보면서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나는 지금 20대의 나는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엄청 얇지만 엄청 깊고 또 쉽게 읽히고, 한국에서 필립 로스를 읽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 책이 다 재밌기도 하고 해서 강추합니다. 이거를 좀 재밌게 읽으셨다면 미국의 목가라는 책과 휴먼 스테인이라는 책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책이고요. 하루키는 워낙에 유명한데, 유명해서 제대로 읽은 사람은 없는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늘 하는데, 이 책은 하루키의 걸작입니다. 정말 치밀하게 잘 만든 소설이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처음 울었던 소설이에요. 이거 이전과 이거 이후에도 한 번도 울었던 적이 없는데, 이 책을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때 군인이었는데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소설에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거든요. 이 제목이 알려주듯이 세계의 끝이라는 세계가 있고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세계가 있는데, 이게 하나는 주인공의 내면 세계인 거고 하나는 현실 세계인 건데, 이 두 개의 세계가 뭐냐면 20대 때 좀 더 잘 느끼는 그건데, 학창 시절에 내가 배웠던 세상과 20대 때 맞닥뜨리는 세계가 너무 다르니까 그 불일치에서 오는 자기 방어적인 두 개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중2병인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두 개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그 섬세한 시기에 대한 걸 이 책이 너무 잘 묘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군인일 때 읽어서 더 재밌었는데, 군인이 되면은 두 개의 세계가 있잖아요. 군대 안에 있는 세계와 휴가를 나갔을 때 나의 세계,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강제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떤 게 진짜 나고 어떤 게 가짜 나인지 뭐 이런 혼란을 좀 겪게 되잖아요, 군대에 있다 보면. 그래서 이 책이 엄청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주제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직장인을 예시로 들면은, 직장인은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단순하게 계속 돌아가는 루틴이 어느 시점에 이게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이 던지는 주제가 나는 어떻게 하면 나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걸 주제로 삼은 책이거든요. 이 책을 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본 사람한테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자신이 점점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 간다고 느끼는 분들한테도 이 책을 강추드립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모든 번역본을 다 읽었는데, 문학사상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9판 있거든요. 옛날에 나온 번역본. 그 책이 제일 번역이 괜찮아요. 그 책으로 읽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알라딘에서 2-3천 원이면 살 수 있어서 문학사상사 9판 버전으로 읽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책은, 이거는 도서관에 없어서 사진으로 대체하는데, 루이제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평생 안정적인 삶을 꿈꿔왔고 결국 그 꿈을 이뤘고 그랬던 사람이 자유분방한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이
이뤘던 안정적인 삶이라는 게 결국에는 모래성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소설인데, 이 책은 니나라는 여주인공이 엄청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낭만과 사랑을 꿈꿔온 여성이라면은 이 니나라는 여주인공한테 엄청 매력을 느낄 거라고 저 확신을 하고요.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드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마냥 부정적인 게 아니구나를 좀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예를 들면은 분노라는 감정은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감정인 거고, 외로움은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감정인 거고, 결핍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게 전혀 부정적인 게 아니구나, 그냥 살아가면서 당연히 느껴야 되는 감정인 거고, 어떻게 활용할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인 슈타인 박사, 그분이 그 자유분방한 여자인 니나를 보면서 결국에 깨닫게 되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처음으로 나는 슬픔도 재산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이 책은 다 읽고 나면은 엄청 거대한 사막의 한가운데 나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 느낌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아슬아슬한 자유로움이 재밌게 느껴졌던 책이어서 이 책을 네 번째 책으로 꼽았습니다. 삶의 한가운데라는 책은요, 그 니나 같은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번역가 전혜린 씨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 그 책보다 민음사 박찬일 씨가 번역한 이 번역본이 더 좋았습니다. 이거는 좀 딴 길로 새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니나 같은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전혜린 씨가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 사람 책 중에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딴 길로 새서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면, 전혜린 씨의 목마른 계절이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고 재밌으시면은 그 전혜린 씨의 목마른 계절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미셸 우엘백의 소립자라는 책입니다. 저는 미셸 우엘백 소립자, 이 책이 현대 소설 중에 가장 위대한 소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소설이 왜 현대 소설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느끼냐면은,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끝없는 외로움에 대한 그 관찰이 엄청나게 뛰어난 소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시대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한낱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는데 왜 모든 결핍과 고독과 불안과 외로움은 개인으로서 감내해야 되는 걸까? 이 책이 너무 그거를 잘 지적해주고 있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설이고요. 이 제목이 소립자잖아요. 소립자가 원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소립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얼만큼 더 개인으로서 쪼개져야지 이 고독이 멈출까라는 게 이 책의 주제인데, 그래서 이 책은 참 좋은 질문을 많이 던지는 소설이거든요. 우리의 외로움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나아가야 될까? 뭐 이런 대답을 해주진 않고, 소설이라는 게 예술이 모두 그렇듯이 소설도 어떤 답을 명확히 내려주는 그건 아니고 어떤 질문만 던져볼 뿐인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을 너무 잘 던진 소설이어서 추천드리는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열린 책들 세계문학 전집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 출판사 책이 너무 읽기 불편하게 출판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 책은 개인적으로 그냥 전자책으로 사서 읽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제 30살을 2, 3일 앞두고 저희 20대를 무사히 버티게 해줬던 소설을 추천드렸고요. 네, 아무튼 이상으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